이번엔 국제 기사 볼 텐데요. 꽤 우리는 관심이고요. 미국은 발칵 뒤집힌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가 폭로한 백악관 뒷담화 파문. 워터게이트로 유명하죠? 그 특종으로. 밥 우드워드. 저서를 냈습니다. 책 이름이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이런 내용인데요.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막 엄청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하기도 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일단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뒤 북 선제 공격안 지시. 계획을 마련해 갖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리고 올 초엔 한반도에 왜 자원 쓰나.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관련된 얘기죠. 주한미군 필요성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런 트럼프의 대통령의 짐을 받은 매티스 국방장관. 대통령 초등생 같다. 이렇게 또 비난했다는 얘기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책상 위에 한미 FTA 탈퇴 서한이 있었는데 참모가 막으려 몰래 치웠지만 치운 것도 몰랐답니다. 이런 일이 있나요? 대통령인데? 그리고요.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 암살 주장도 있었답니다. 그러자 켈리 비서실장 트럼프 바보 이런 뒷담화를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파문이 커지자 일단 그 책 다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더 보겠습니다. 미국 참모들 트럼프는 초등 5학년 수준, 백악관은 미친 동네. 이게 백악관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내용 좀 보죠.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 트위터에 올리는 그의 침실은 악마의 작업실이다. 매티스 국방장관 트럼프 이해력 행동거지는 딱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 내가 했던 직업 중 최악. 포터 전 백악관 비서관 트럼프와 함께 일하는 건 벼랑 끝을 영원히 걷는 것. 근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참모들은 왜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아직까지도. 이게 사실이라면요. 근데 본인들은 일단 사기다, 날조다 뭐 이런 반응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우드워드의 백악관 내부 혼란상을 담은 책 내용이 공개돼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이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입니다. 밥 우드워드는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이자 워싱턴 포스트의 부편집인인데요. 지난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언론인이죠. 그제 워싱턴 포스트가 오는 11일에 공식 발간되는 우드워드의 신간을 미리 입수했다며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우드워드는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만류에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자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지도자 대 지도자, 사나이 대 사나이의 문제다라며 강행했던 겁니다. 또 우드워드는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전반적으로 불안감과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전했는데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의 이해도를 갖고 있다며 동료들에게 뒷얘기를 했다고 책에 기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선 한미 FTA 관련 일화도 소개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FTA 폐기를 위한 서한을 작성했는데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파장을 우려해 편지를 몰래 치워버렸던 겁니다. 이 같은 폭로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사기와 속임수로 만들어진 책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백악관도 이 책은 날조된 얘기일 뿐이라며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우드워드가 묘사한 백악관 내부의 모습이 그간 다른 언론과 저서들에서 묘사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김수혁 교수님. 예. 저 책 내용이 맞다면, 물론 백악관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근데 맞다면, 이해도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적인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계획을 준비하라. 이런 지시는 우리로서는 진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백악관 운영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런 계획을 만들어 와봐라라고 할 수는 있는 거고요. 뭐 이제 이제 그 명령을 받은 담당자들은 이제 또 이제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안 만들었다는 걸로 나오는데요. 대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왜 참모들은 저렇게 이제 바본 줄 아는데 그럼 계속 있느냐. 이게 그 바보라서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니까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이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뭐 특정 국가 정상에 대해서 자꾸 이제 바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책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뭐 대통령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자칫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뭐 레이건 대통령 때 재임 때는 사실 치매 상태였다는 게 이제 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도 이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운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미국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도 어쩌면 이제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제의 또 시스템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교수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밥 우드워드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책이 내용이 나오니까 왜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고 이걸 썼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다 날조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워싱턴 포스트지 자체가 보수지입니다. 보수지고 이분은 뭐 우리가 플리처상도 타고 뭐 아주 저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저렇게 바보 같은라고 자기들이 부르면서 왜 있느냐. 이게 사실은 왜 가장 중요한 거는 공화당 정권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공화당의 의회 등등의 사람들 보수주의자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트럼프가 싫어도 그 정부 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면서 보완하는 즉 트럼프를 보호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싫어도 지금 그 백악관에 앉아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경환 변호사. 뭐 트럼프의 그 협상을 미치광이 전술 내지는 트럼프 전술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본인의 어떤 기업가적인 경험에서 나온 고도의 계산된 전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체화된 전술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말을 하는 거죠. 국민의 지지 없이 다수의 지지 없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트럼프를 봐서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 책 내용이 사실하면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이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말을 하는 거죠. 미국 국민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기업가였을 때는 기업 우선주의, 기업의 이익 우선주의였는데 지금은 국가 우선주의로 바뀌었죠. 국가 이익 우선주의로 바뀌었는데 그 국가 이익 하에서는, 즉 미국의 이익 하에서는 본인의 정치 슬로건이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이익 하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없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의 일관된 의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도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정도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지 않고 그런 미국의 이익을 할수 우선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이 내로라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자기 미국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은 다 찬다. 뭐 외교적인 어떤 이익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의 이익만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책 때문에 미국 정가는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 지진 피해 얘기가 좀 있는데요. 태풍 제비에 난타당한 일본. 밤새운 3,000명 간사이 공항 탈출. 언제 다시 열릴지는 막막. 간사이 공항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들 모습이고요. 태풍 피해로 일본의 자동차가 이렇게 물에 휩쓸려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공항이 타격을 입어서 하루 평균 2,300톤 화물 수송도 멈춰서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예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사이 공항이 왜 이렇게 물이 차올랐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공항 지반이 지난 24년간 3.4m 낮아져서 초대형 태풍의 속수무책이랍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땅이 침하되는 상태인데 이것도 단적으로 드러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사진 보시죠. 화면에 사진이 좀 늦게 올라오네요, 지금. 이 사진입니다. 수능 바로미터 9월 모의평가 어제 있었습니다. 영어 6월보다 어려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서초고의 학생들이 모의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식판이 나왔습니다. 밥입니다. 일단 이 밥의 가격이 1,000원입니다. 여기 나오신 네 분 패널 1,000원이면 이 정도 가격 어떻다고 보세요? 괜찮다고 보시죠? 1,000원의 가격에 이 정도가 나오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성균관대 학교 식탁에서 나오는 1,000원인데요. 요즘 학생들 여유가 없어서 밥값 대기도 벅찬 학생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문들이 기부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학생들의 식비를 보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2,500원인데요. 학생들이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가격을 학교 내렸고요. 그 부족분을 기부금으로 받았답니다. 동문들이 밥값을 좀 보탠 거죠. 저희 학교 홍보도 좀 한번 하고 가시죠. 거기 나오셨습니까? 저희 학교도 지금 사회대 같은 데서는 예. 시험 기간에 예. 선배들이 1학년, 2학년 후배들에게 예. 이렇게 1,000원을 밥을 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에 선배가 예. 아래 선배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예. 주는 건데 예. 이런 거는 뭐 사실 우리 잘할 때만 해도 이런 전통은 없었죠. 예. 그런데 새로운 어떤 공동체 의식이 여기 발현되는 거 아닌가. 요런 이른바 이제 1,000원 학식인데요. 2012년에 순천향대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뭐 서울대나 부산대 도입이 돼서 점점 퍼져가고 있는 추세랍니다.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동문 기부할 동문들이요. 기부금 낼 맛이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회 기사인데요. 꽤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서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수학교 건립된 또 무엇을 주려고 강서구 특수학교 논란이 매듭됐다는 소식 어제 알려드렸는데 완전한 매듭이 아니라 지금 약간 후폭풍이 있습니다. 한방병원 부지를 반대급부로 준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거에 1년 전 무릎 호소 학부모들 엄연히 의무교육기관인데 왜 그런 반대급부를 줘야 됩니까? 라고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요. 정치적 흥정 대상 아니다. 이런 일 반복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요. 아름다운 손잡기였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해명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이 있습니다. 경찰 쌍둥이 1등 숙명여고 압수수색. 어제 압수수색 학교가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신 불신으로 번져 이렇게 제목을 경향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교장실부터 아빠인 교무부장 집까지 수사를 했고요. 학교 측 부실 해명, 학부모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거죠. 어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약간 여론을 자극한 거는요. 학교 측 설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1등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설명의 학교 측은 자매는 흔히 말하는 내신 스타일이다. 음악, 미술, 체육 등 다른 학생들이 등한시하는 과목에서 점수가 높았다. 내신 스타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론이 그다지 곱지 않습니다. 여기 관련 내용 또 있습니다. 강남 입시 명문 여고의 배신, 내신 불신, 촛불로 번지다. 학부모들은 왜 분노할까? 이걸 분석한 기사인데요. 이 학교가요. 전국 여고 중 서울대 최다 합격 이런 학교인데 내신 지옥으로 불리는 학교랍니다. 그래서 전교 100등이 1등으로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학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진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요.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요. 이 학교의 내신 불신받게 됩니다. 이것도 큰 피해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두 가지 사안 봤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고민하게 만듭니다. 네. 공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예. 예. 특히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예. 공정하지 못한 게 예. 너무 보이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내신 스타일이다. 예. 그 숙명여고 있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도곡동에. 예. 거기가 대전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전 산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치동 전세 산다를 대전 산다고 그걸 하거든요. 대전 산다라고 합니다. 같은 강남이라도 압구정, 청담, 예. 반포하고 예. 저 대치동, 도곡동하고 또 달라요. 아. 저쪽은 교육으로 해서 아주 그냥 그 허리띠 졸라매고 그 열심히 뛰는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애들 매니저까지 해가면서 그 하는 그 그 교육부예요. 문제 때문에 거기가. 집값이 또 연관이 되는 곳입니다. 그거랑 아주 예민한 예, 예. 그 동네가 거기죠. 예. 그 학원가도 많고. 예. 근데 몇백 등 했던 애가 거기서 예. 갑자기 1등 했다? 예.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높은 거를 학교에서는
내신 스타일이라 그렇다. 예. 옛날 박종철 군 그 고문치사했을 때 예. 탁 치니까 억 죽었다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예. 하나를 잘못했으면 그걸 인정하고 예. 고해성사를 하면 되는데 예, 예. 그걸 가리려고 자꾸 다른 거짓말을 자꾸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자꾸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갖고도 전 우리 학부모들의 지금 불신 예. 이걸 굉장히 좀 그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평창에서 아이스하키 예, 예. 남북 혼성팀한테 국민들이 그렇게 화를 낸 게 그렇죠. 공정성에 대한 공정하지 않아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거든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 선동열 팀이 예. 우승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금메달도 못 들고 예, 예. 공항에 살짝 예, 들어왔어요. 공정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 얘기도 지금 뒤에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군 미필 예. 이거를 앞세우고 좀 꼼수를 쓴 게 국민들이 화가 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전 숙명여고도 빨리 이실직고 하고 당사자인 교무부장도 자기 딸 둘인데 빨리 털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진실이 밝혀지겠죠.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억울한 게 밝혀질 거고요. 사실이면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흥미로운 기사 몇 개 보겠습니다. 한 개에 30억짜리 알 낳는 닭 만들었다. 계란 하나가 30억이랍니다. 무슨 계란일까요? 일본 연구팀이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달걀은요. 암 간염 치료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답니다. 어떤 성분일까요? 이른바 인터페론 베타. 이게 굉장히 치료약 성분으로 좋은 거라는데 이 달걀이 이 인터페론 베타를 아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시중 가격으로 보면요. 최고 30억까지 된다고 하네요. 엄청난 달걀이군요. 이게 지금 아직은 시판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아까 아시안게임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공정의 룰 반칙 후폭풍. 아시안게임 드림팀 역사 속으로 KBO 한국야구위원회가요. 아시안게임 기간에 프로리그 중단 안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중단했죠. 아시안게임 출전 때문에. 이걸 중단을 안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기준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는데 프로팀만으로 꾸리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도 적극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노력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른바 드림팀, 프로야구 선수를 꾸리는 아시안게임 드림팀은 더 이상 구성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농구 대통령 씁쓸한 퇴장. 허재 감독 두 아들 아시안게임 대표팀 특혜 선발 논란 2연패 실패에 사퇴했습니다. 감독에서. 꼼수 발탁 잡음이 안 사라져서 그런데요. 협회는 두 아들 대표팀에서 뺐다고 합니다. 김시월 교수님, 이 역시 공정성의 문제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바로 잡히기는 해야 될 건데 과연 완전하게 사라질까 이런 의무도 좀 듭니다. 뭐 무슨 우리가 이제 공정성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예. 이제 뭐 그 상당히 좀 뭐 너무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방식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뭐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경로들이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정함 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의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예. 이제 그 필요에 따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가령 허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신 선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단신인 아들을 이제 뽑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떤 뭐 같은 경쟁 속에서 누굴 뽑느냐 안 뽑느냐의 문제이니까 이건 예. 이제 그 감독의 권한을 행사한 부분인 건데 예. 그 부분이 이제 적절치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왜 저런 시비를 예상할 수 있는데도 예. 어떤 전술적이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선출했는지 뭐 근데 이제 그 허재 감독의 뭐 평소 성격도 그렇고 별로 예. 해명을 하지 않고 이제 책임지겠다고 이제 물러나 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뭐 지금 뭐 그 또 시비를 벌려봐야 또 이제 굉장히 소란만 그렇죠. 이제 그 여론이 커질 워낙 테니까. 나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물러난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보면은 그런 걸 좀 어떻게 좀
자꾸 그 특혜 뭐 특권 불공정함 이 문제도 또 문제이고 또 어디까지 그 책임자의 권한 행사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무엇을 시비 삼아서 논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계선도 좀 애매하다는 상당히 좀 그 고찰이 필요한 지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부분도 참 고민할 게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고민할 게 많습니까? 이것도 또 고민할 문제 같습니다. 보시죠. 강호순 사건 키워라. MB 청와대 용산 참사 물타기 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2009년 용산 참사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국민 시선을 돌려 이슈 흐리기 지시 정황이 있었답니다. 어떤 지시 정황이?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해, 2009년 2월 11일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 담당관에게 사건의 파장을 막으려면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경찰이 이를 실제 시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왜 이런 지시를 할까요? 김건학 교수님.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의 결론은 사실은 조기 진압을 위해서 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진압을 해서 사실은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 결론인데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제 일종의 이제 여론이죠. 여론전을 환기시키는 것을 청와대가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뭔가 지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뭐 참고하라고 보내는 그러니까 겁니까? 여기가 이제 국민소통 이 행정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정관이 경찰청의 홍보관에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예컨대 그 안양에서 난 살인 사건이 굉장히 참혹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참혹한 이 참혹한 사건입니다. 뉴스를 사실 더 많이 내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담당 형사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CSI라는 미국 그 수사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것과 한국 거를 비교하는 거. 뭐 증거물 제시하는 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른바 여론 전략을 알려준 거네요.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덮는 이런 어떤 거를 청와대에서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경환 변호사. 뭐 그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뭐 실제로 실행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금 결과 발표 나왔는데 저는 뭐 똑같은 게 이번 발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념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을 조사하기 위해서 새로 꾸려진 위원회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 정권이 잘못된 것만은 그리고 자극적인 것만을 이야기를 한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용산 참사에 대한 어떤 그 조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이야기했다는 그런 것만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너무 좀 부각을 시킨다. 이 부분들은 본질은 아니죠. 용산 참사의 어떤 그 진상에 대해서는 본질은 아니고 부차적인 건데 오히려 그렇죠. 부차적인 내용을 너무 부각시켰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뭐 그런 것만을 너무 부각시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 정권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현 정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상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이런 것만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산 참사가 뭐 이루어졌을 때 어떤 제대로 대처한 부분도 있다. 이런 거 동일하게 이렇게 보도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강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경제 기사 그리고 우리 관료들에 관한 얘기가 같이 있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들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어.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의 부정적인 뜻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여기 보면 한 라디오 방송 나왔는데요.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도 있지도 않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고가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지역 차이는 시장에서 작동해 가는 것이기에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급등, 특히 강남 지역 급등은 정부가 굳이 뭐 할 게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반면에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집값에 마음 아파 잠도 잘 못 잡니다. 엄청나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두 분의 약간의 분위기가 다른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기사를 중앙일보는 싣고 있습니다. 김동연, 이해찬 당대표, 장하성 부동산 세금 딴소리.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점차 개편한다. 반면에요. 이해찬 당대표는요. 종부세 강화한다. 당장 뭘 할 것 같은 분위기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아까 장하성 정책실장은요. 세금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 어느 장단에 이게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걸까요? 김건학 교수님.
사실 이 모든 한국의 문제의 근원은 예. 사실 부동산에서 출발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시작하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 이 부동산 값이 오르면 모두 다 행복해지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제 그 누군가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만족해지는 건데, 누군가가 누구냐면 미래 세대예요. 미래 세대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예. 집도 못 사고 더 많이 벌어봐야 어떤 희망도 못 예. 받는 그런 장면을 지금의 기존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누군가가 얻는다면 그거는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더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김일철 교수님. 예, 뭐 지금 이 경제 라인들은 하여간 좀 이제는 정말 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자체를 좀 통일하고 예. 팀워크를 맞춰서 좀 일관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빨리 좀 조속한 좀 방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집값 때문에 우울증 걸리신 분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 정신건강 국가가 책임져야 되나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